코로나19 관련 통계입니다. 오늘은 집단 면역에 도전 중인 스웨덴과 관련된 기사들을 살펴보고 스웨덴의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0일자 기사인데요. 스웨덴의 집단 면역 실험이 효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스웨덴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한 그런 신문 기사가 있었고요. 아울러서 같은 날 노인들이 희생되었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기사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스웨덴을 바라보는 입장이 조금 상반되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자, 그러면 외부에서 스웨덴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스웨덴 자체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나라의 정책은 어떨까 라고 하는 게 궁금해서 스웨덴의 신문사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쪽에서 그 유로가 아닌 상태로 기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스웨덴어를 모르기 때문에 구글에서 자동 번역된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기사를 살펴봤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자, 그랬더니 스웨덴에서는 어떤 기사가 나오고 있냐면 옥스포드 교수가 스웨덴에 찬사를 보냈다. 스웨덴이 옳았다라고 하는 이런 기사도 있었고요. 스톡홀름은 피크를 통과해서 좀 이제 최고점에 도달했다. 이런 식의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웨덴 내부에서도 스웨덴 정책이 옳았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감지됐었는데요. 기사를 보다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집단 면역, 무리 면역이라고 번역했지만 집단 면역이죠. 집단 면역을 달성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있었죠. 공중보건당국, 여기 아마 우리나라로 말하면 질병관리본부인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수학적 모델을 돌려보니까 5월이면 집단 면역에 도달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추론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근거 중에 한 가지가 3월에서 4월 말 스톡홀름 주민 중 약 2.5%가 코로나19에 걸린 걸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5월 초 정도 되면은 집단 면역에 도달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항체 검사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주부터 4월 18일에 다음 주니까 이번 주입니다. 전국에서 무작위로 사람들을 선택을 해서 혈액 샘플을 분석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항체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자기들이 알아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희망하기로는 5월 초에 집단 면역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희망하고 있는 거죠. 자, 만약에 스웨덴의 이러한 집단 면역 실험이 성공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는 매우 긍정적인 희망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봉쇄를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약간 좀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면 그럼 지금까지 열심히 지역 봉쇄했던 중국,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이런 나라들의 입장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열심히 고생하고 있는 우리나라나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들의 이런 노력들은 어떻게 될까요? 한순간에 좀 바보가 된 듯한 느낌이 들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연신 중국 탓만 하고 있는 트럼프도 약간 좀 멋쩍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되기를, 이런 결과가 나오기를 또 한편으로는 희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희망을 가져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마냥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만은 없습니다. 4월 20일, 요게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는 4월 18일 정도에 이런 기대에 섞인 기사가 있었는데요. 4월 21일 날 WHO에서는 세계 인구 중에 2에서 3%만 항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 면역은 매우 어려워 보인다라고 하는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봉쇄만이 답이다라고 하는데 초기 연구 결과에서 2에서 3%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게 이제 MBC 뉴스에서도 나왔던 네덜란드와 미국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둔 겁니다. 7,000명을 대상으로 항체를 검사했더니 3%만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로 3%밖에 안 됐기 때문에 스페인에서 이렇게 스페인이 아니죠. 스웨덴에서
60% 정도 되는 그런 집단 면역에 도달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연구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오해할 수 있을 그런 여지가 있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자, 요거는 코로나19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 중에 3%가 항체가 형성됐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코로나19하고는 무관한 일반인들입니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했더니 항체를 가지고 있었더라. 그래서 이 연구 결과의 결론이 뭐냐면 코로나19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됐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번 분석에서 말씀드렸듯이 18배 정도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됐다 이런 결론이었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늦게 검사를 시작했죠. 실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보다 50배에서 85배 이상 많은 사람들이 감염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 연구의 그 핵심은 확진 판정 받은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됐다라고 하는 건데, WHO에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감염됐다라고 연구된 거에서도 최 3%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스웨덴의 집단 면역이라고 하는 건 약간 좀 무리한 희망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미국의 연구 논문을 조금 찾아봤습니다. 물론 아직 검증이 되지 않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증받기 위해서 논문을 공개한 건데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산타 클라라 카운티에서 그 항체 검사를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결론이 뭐냐? 결국 2.49%에서 4.16%의 사람들 혈액에서 항체가 발견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산타 클라라 카운티의 인구를 고려하면 4만 8천 명에서 8만 1천 명 정도의 사람들이 감염된 걸로 추정된다. 자, 이 숫자는 확진 판정 받은 사람들보다 50배에서 85배 더 많은 숫자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연구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확진 판정 받은 사람보다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졌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논문의 결과들을 보다 보니까 또 흥미로운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코로나19로 죽은 사람이 50명인데 사망자 숫자가 매일 6%씩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죠. 코로나19로 죽은 사람이 많지 않은데도 계속해서 사망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역시 마찬가지로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원인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사망한 사람들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추론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6%의 숫자를 가지고 추론을 해보면 대략 한 100명 정도가 코로나19로 죽은 걸로 추정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죽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코로나19로 죽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해석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뭐냐면 4만 8천 명에서 8만 1천 명 정도가 감염이 됐는데 코로나19로 죽은 사람이 100명 정도라고 한다면 사망률이 0.12에서 0.2%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추론이 들어가 있죠. 왠지 트럼프가 들으면 되게 좋아할 것 같은 추론이죠. 그리고 스웨덴 정부도 매우 반가워할 것 같은 그런 추론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독감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저는 이것 때문에 이 연구 결과가 조금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생각도 약간 듭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런 독한 독감을 한두 번 겪어봤나요? 근데 그동안 지금 뉴욕이 그렇게 의료 붕괴가 심각할 정도의 그런 과거의 역사가 있었던가요? 저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결국은 이런 식의 해석은 어찌 보면 아전인수 아니면은 확증 편향일 가능성이 큽니다.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건 자기들이 예측하고 있는 또는 가정하고 있는 그거하고 부합되는 증거들만 이제 수집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생각보다는 사망자 숫자가 조금 더 많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있는 6%가 어디에서 어떻게
나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미국이 겪고 있는 의료 붕괴 상황을 고려해 보면 결코 독감 수준의 이런 결론이 나오는 연구 결과를 쉽게 믿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여기에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이 보면 다 그 옥스포드 스탠포드 대학 교수님들이거든요. 되게 그런 훌륭한 분들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또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어찌 보면 클라라 카운티만 조금 더 독특한 지역일 수도 있잖아요. 뭐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여하튼 간에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하지만 약간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 되게 애매한 연구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스웨덴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그 신문 기사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5월 1일 정도 되면 주민의 3분의 1 정도가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즉 한 80만 명 정도 감염됐을 걸로 추정하는데, 지금까지 스톡홀름에서만 1,000명 정도 사망을 했는데 5월 1일까지 몇 명 더 사망하면 0.2%나 0.3% 정도의 사망률이 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냐? 라고 했더니 그렇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스웨덴도 지금 미국하고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엄격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안 해도 될 것 같다라고 하는 희망 섞인 그런 결과들을 보고 싶은 거죠.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일말의 희망을 좀 걸어보기도 합니다. 스웨덴의 기사들만 보면은 전부 다 스웨덴 정부를 옹호하고 있는 그런 기사는 아닙니다. 일부는 비판하고 있는 기사들도 있거든요. 일부 토론가들은 막 독서를 퍼붓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도 있었고요. 또 이 기사도 같은 맥락으로 보여지는데요. 감염의학 교수가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의료 전문가들을 검사해 본 거죠. 의료 전문가들은 항체가 얼마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왜 이 연구를 했을까요? 이분들은 스웨덴의 정책이 실패했다라고 하는 걸 검증해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이미 의료인들 중에도 상당수가 감염이 돼 있다. 확진 판정을 받지 않고 감염된 상태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결론을 내리고 싶어서 이런 걸 연구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근데 연구 결과가 보니까 20%나 감염이 된 걸로 나타났다. 매우 심각하다. 우리가 만약에 이 테스트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부를 이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연구에 의하면 의료진들의 20%가 감염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야, 굉장히 많은 수치죠. 만약에 의료인들이 열심히 마스크도 쓰고 방역을 했는데도 20% 감염됐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일반인들은 뭐 30%, 40% 이상 감염됐을 수도 있죠.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스웨덴의 집단 면역이 정말 어찌 보면은 성공했다? 이렇게, 물론 이제 많은 희생자를 내긴 했지만 그래도 죽을 고생 안 하면서 선방한 게 아닌가, 뭐 이런 결론을 내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들 또한 스웨덴의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한 연구가 아닌가, 결국은 조금 아전인수격으로 감염됐을 가능성이 큰 그런 사람들만 가지고 분석을 해서 20%라고 하는 이런 결과를 낸 게 아닌가, 이런 또 의심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정말 난감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물론 현재까지의 데이터만 놓고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집단 면역에 도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만, 그래도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 4월 3일 날 분석에서 스웨덴과 그 인근 국가들의 그 확진자 수나 사망자 수를 비교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확진자 수를 놓고 보면은 스웨덴이나 인근 국가나 큰 차이가 없어 보였고요. 그 다음에 사망자 수를 보면 좀 주변 국가보다는 좀 심한 편에 속했었습니다.
지금 4월 22일이니까 많은 시간이 흘렀네요. 어떻게 바뀌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 전에 요게 이제 4월 2일자 분석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누적 확진자 수고요. 그 다음에 그날 하루하루 확진 판정을 받는 사람들의 숫자를 나타낸 건데, 전 세계적인 추세에 크게 벗어나지 않더라. 스웨덴도 이런 분석 결과가 있었죠. 4월 3일자. 자, 오늘은 어떻게 됐을까요? 검사자 수를 좀 살펴봤습니다. 이게 검사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스웨덴 같은 경우는 공개를 매일매일 안 하고 있네요. 띄엄띄엄 공개를 하고 있는데 뭐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유독 많이 하고 있는 국가가 노르웨이가 많이 하고 있네요. 자, 노르웨이가 어떤지를 좀 우리는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0만 명당 이건 1000명당 검사자 수네요. 1000명당 검사자 수를 비교해 보니까 역시 노르웨이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또 덴마크는 좀 뒤늦게 역시 마찬가지로 스웨덴보다는 열심히 하고 있네요. 하지만 노르웨이보다는 약간 늦었습니다. 자, 확진자 수 한번 볼까요? 노르웨이를 보니까 어때요? 증가하다가 확실히 기울기가 감소했네요. 역시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니까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덴마크는 좀 늦게 적극적으로 검사를 했죠. 1000명당 검사 수를 봤을 때. 그래서 노르웨이보다는 좀 경사가 급하지는 하지만 그래도 이전에 증가하던 것과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열심히 검사했던 주변 국가들은 진정되고 있는 기미가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이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고 판단했을 때 실제로 감염된 사람은 조금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거기에 비해서 스웨덴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집단 면역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있지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꾸준히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마 피크가 지났다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요 기울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피크가 지나갔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기하급수로 증가하다가 피크를 지나고 나면 이제 이렇게 감소를 하거든요. 이제 그 이전만큼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S자 곡선을 그려야 되는데 증가자 수가 감소해서 X자 곡선을 그려야 되는데 지금 일자 곡선을 계속해서 그리고 있죠. 아마 이대로 계속 간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 추세는 변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00만 명당 확진자 수를 놓고 봐도 뭐 주변 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아니지만 노르웨이나 덴마크가 상대적으로 기울기가 완만해진 거에 비하면 스웨덴은 상대 국가들보다 더 급한 기울기로 확진자 수가 증가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망자를 보면은 그 이전보다 더 극심해졌죠. 차이가 매우 심해졌습니다. 많이 죽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0만 명당 사망자 수를 놓고 봐도 주변 국가에 비해서 사망자 수가 월등히 높다라고 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사망률을 비교해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한 12% 확진자 수 대비 사망자 비율입니다. 12%에 육박해 보이는 거고 인근 국가들에 비해서도 매우 지금 심각한 상황에 있는 거죠. 자, 지난번에 4월 3일자 데이터 가지고 분석을 했었을 때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데, 자, 오늘 날짜 데이터 기준으로 분석을 하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요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요게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수직 아래로 떨어지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우리나라 볼까요? 4월 초에 비해서 이렇게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떨어져야 좋은 거고요. 오른쪽 아래로 대각선으로 가면 그나마 조금 나아지고 있는 중. 근데 스웨덴은요, 스웨덴은 옆으로 가고 있죠. 즉 4월 초부터 계속 답보 상태에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수준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감염자 수에서 직선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자, 일본 같은 경우 볼까요? 일본 같은 경우 보면은 이렇게 해서 오른쪽 위로 가고 있죠.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은 좀 심각해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덴마크 같은 경우는
약간 오른쪽 아래로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열심히 한 노르웨이는요, 예, 이와 같이 매우 많이 아래로 내려왔죠. 그러니까 결국은 매우 적극적으로 방역을 했던 노르웨이의 선택이 옳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에 비해서 집단 면역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스웨덴은 계속해서 답보 상태로 이렇게 확진자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리마 모델로 스웨덴의 미래를 한번 예측을 해봤습니다. 현재의 추세로 간다고 한다면 꾸준히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증가하다가 일정하게 유지될 가능성도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그 가능성이 2.5%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우 희박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앞으로 한 10일 정도 지나서 5월 초 정도 되면 대략 한 2만 명 정도 그 정도 되는 확진자가 나올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코로나19와 관련된 확진 판정을 받고 사망한 사람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때는 결코 주변 국가에 비해서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인들이 감염된 걸 봐서 어찌 보면 집단 면역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희망도 조금은 걸어볼 수 있지만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게 아닌가, 이런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의 데이터만 가지고 본 거고요. 또 데이터가 쌓이고 쌓이면 또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